높은 산을 오르고 있는 후르츠 칵테일들 안녕? 여러분의 여정을 떠먹여줄 스푼코치 서영구입니다. 자, 오늘은 식물과 에너지, 광합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광합성이란 무엇일까? 광합성은 뭐가 있어야 되지? 바로 빛에너지가 있어야지 됐잖아. 햇빛이 있어야지 광합성을 하지. 햇빛이 없다면 광합성을 하지를 못해. 광합성은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양분을 만드는 현상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재료가 뭐라고? 이산화탄소와 물. 이산화탄소와 물.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게 된다. 포도당과 산소라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 아까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서 포도당과 빛을 만든다고 했잖아. 여기에 잎의 뒷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공이라는 아이가 있어. 여기 사이로 기체가 출입을 해. 기체가 출입을 합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기체가 출입을 하고, 자, 물은 어디부터? 뿌리로부터 흡수를 해서 물관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물관을 통해서 이동. 포도당은 체관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포도당은 물에 잘 녹아. 그래서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하려고 해요. 포도당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나 물에 잘 녹으니까는 얘가 여러 가지 가지로 이렇게 엮어. 그래서 물에 잘 녹지 않도록 만든 것이 녹말이다. 빛은 엽록체의 엽록소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자, 어디에 사는지 알았죠? 기체는 기공을 통해서, 포도당은 체관을 통해서 녹말 형태로 저장, 물은 뿌리를 통해 물관으로 이동, 빛은 엽록체의 엽록소를 흡수한다. 자, 그럼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볼 거야. 자, 요것은 빛이잖아요. 빛. 이렇게 노랗게 된 이유는 뭐야? 우리가 BTB 용액을 넣고서 여기 시험관에다가 빨대를 꽂고서 이렇게 입김을 호호 불어. 그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그럼 그 전에 BTB 용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BTB 용액은 중성, 물 같은 거는 초록이에요. 그리고 산성이면 노란색, 염기성이면 파란색.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불어 넣었더니 노란색으로 됐다는 것은 이산화탄소는 산성이었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나에는 여기 알루미늄 호일을 넣고 속안에는 검정말을 넣었어. 검정말을 넣고 알루미늄 호일을 넣고 다는 검정말만 넣었어. 그러면 가와 이렇게 다랑 비교했을 때는 뭐의 유무가 되겠지? 검정말의 유무. 요거 두 개는 빛의 유무에 따라서 알 수 있을 거야. 검정말이 있다는 거는 식물이니까는 광합성을 할 수 있다. 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보면은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 이렇게 돼. 빛은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일정한 곳에서 더 이상 작용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도 어느 정도 되면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런데 온도는 어느 도 이상 되면은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광합성에 미치는 환경 요인 실험을 하나 더 해볼게. 자, 여기 검정말에 놓고서 빛을 이렇게 쏴줬어. LED 전등은 빛이 되겠지. 빛을 쏴주니까는 여기 공기기포가 뽕뽕뽕뽕뽕뽕 올라오네요. 그럼 이 공기기포 A는 무엇일까요?
그렇지. 바로 산소야.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뭐랑 뭐를 나온다 했지? 포도당과 산소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기체는 산소일 거야. 그죠? 산소는 광합성량이 많으면, 그러니까 전등을 빛을 세게 해주면 광합성량이 많아져서 산소가 많이 나오겠지. 이게 산소인지 어떻게 알려면은 꺼져가는 불씨나 향불을 갖다 대면 얘가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거. 활활 타오르게 되면 산소라는 거. 그러면 도대체 이놈의 1% 수산화탄 수용을 왜 넣는가? 자, 우리가 빛이 올라갈수록 이 산소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려면 다른 것은 다 똑같이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공급을 똑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서 이산화탄소 공급이 원활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 자, 빛에너지를 가지고 얘가 만들어진다는 거. 자, 그러면 무엇인가 한번 해볼게. 자, 얘는 뭐예요? 물. 자, 물이랑 기공을 통해 나타나는 이산화탄소 소를 가지고 빛에너지를 가지고 이 육각형 뭐야? 포도당. 포도당을 만들고 또 산소를 만들죠. 산소로 만들어. 포도당은 물에 쉽게 녹으니까 어떻게 무슨 형태로? 녹말 형태로 저장한다. 네, 아주 잘했어요. 자, 식물은 광합성을 만드는 것만 하지 않고 또 호흡을 하겠지. 식물도 일을 하잖아.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이랑 산소를 뽑아내지만 얘도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쉰다. 호흡하면서 숨을 쉬어야 돼. 그래서 얘도 호흡을 하게 되는데 호흡을 하면은 얘도 호흡을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양분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자, 광합성은 포도당을 만들고 얘는 에너지를 만들어. 그래서 포도당이랑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내보낸다. 식물이건 동물이건 호흡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식물도 호흡을 한다고 했는데 낮과 밤에는 좀 차이점이 있겠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 낮에는 햇빛이 쨍쨍쨍 비치니까 당연히 광합성을 해. 광합성량이 더 많겠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산소를 엄청 많이 만들 거야. 엄청 많이 많으니까 낮에는 광합성량이랑 호흡량이랑 광합성량이 더 많을 터이고, 자, 밤에는 빛이 없어. 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 빛이 없으면 광합성 못하지. 광합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자, 광합성량보다 호흡량이 많아지게 되겠다. 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광합성을 하고 나서 우리 그 포도당을 가지고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한다고 했는데 꼭 녹말 형태로 저장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어. 이렇게 고구마와 감자 같이 뿌리에 저장된 애들은 녹말 형태로 탄수화물로 잘 저장되지만 뭐 이파리에서도 이렇게 저장이 될 수 있고 열매로도 저장할 수 있고 줄기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지. 이거 사탕수수야. 사탕수수는 설탕 형태로 저장을 해서 우리가 먹게 되겠지. 양파는 잎입니다. 잎이 변해서 되는 거니까 잎 형태로 되겠습니다. 또 우리 맛있는 열매, 딸기 같은 열매 형태로 될 수 있고 뿌리 형태로 될 수 있고 콩 있잖아. 콩, 녹색이 콩 한번 그려볼까? 콩은 또 단백질 형태로 저장할 수 있겠죠. 네. 광합성 하고 나서 양분을 저장하는 방법이 여러 곳에서 갈릴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포도당이랑 산소를 가지고 호흡을 해서 뭐를 만들었어? 에너지를 만들었지? 에너지를 만들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 반대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진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 해요.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뭐가 있었지?
처음에 빛의 세기. 자, 빛의 세기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증가하다가 일정 부분에서 일정해진다. 어느 순간부터. 또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도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정하다. 그 다음에 온도는 막 잘 온도가 높아서 좋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얘는 광합성을 하지 않아. 온도. 그죠?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기체 교환. 낮에는 빛이 있잖아. 빛이 있으니까는 광합성량이 많고 호흡량이 적을 거고. 밤은 광합성량이 어떻게? 없겠지. 빛이 없으니까. 호흡량이 있으니까 호흡량만 더 많을 거야. 자, 우리 이렇게 광합성과 호흡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 다들 잘 알 수 있었겠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한번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